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이고, 지금 변리사스쿨에서 생물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사님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 경우는 좀 변시의 기본에 대한 내용보다는 실제 나중에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하실 때 직접 부딪힐 문제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두 가지 드렸는데, 자료 하나는 나중에 이제 실제, 생물을 공부하실 때 직접 체크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는 입문자 설명회 자료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른 자료는 2024년에 올해 2월에 생물 시험을, 기출 해설을 제가 작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생물이 최근 몇 년간 특이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것들을 좀 자세히 집어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접 생물을 공부하실 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 보시라고 배포를 해드린 거고요. 자, 지금 입문자 설명의 자료는 생물뿐만 아니라 물리화학, 생물, 지학 네 가지의 경향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자료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쯤 전에 한 10몇 년치 이제 자과 네 과목의 문제를 제가 직접 풀어보고 난이도나 아니면 문제풀이 시간이나 이런 요소들을 팩터들을 도입을 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현재 자연과학의 특성, 출제 특성이나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의 특성 같은 것을 이제 결론들을 정리를 한 자료고, 그 자료가 내용이 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추린 자료입니다. 근데 생물에 대해서 이제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물리화학 지학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3년 동안은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 3년간 경향을 봤을 때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빠르게 한번 자료를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의 3페이지에 보시면 이 테이블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민법이랑 산재 그리고 자연과학 세 가지에 대해서, 민법, 산재, 자과에 대해서 19년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쭉 평균점하고 그 다음에 꽈락 점수가 표현된 자료입니다. 이거는 산인공에서 매년 이제 시험이 끝나면 결과를 공지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모아서 정리를 한 거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변시는 한 이렇게 4개 페이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1의 시기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과거의 출제 경향을 가볍게라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때는 시험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컷이 한 66점부터 한 75점 사이, 그러니까 컷이라는 건 합격점이죠. 1차 시험의 합격점. 근데 이때 좀 문제가 됐던 게, 여기 좀 붉은 색깔을 보시면 꽈락률인데 자과의 꽈락률이 높아요. 이때는 자과 꽈락률이 한 61% 됐죠. 자과 때문에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기고, 페이지 2의 시기는 좀 좋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민법, 산재, 자과를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기였고, 그래서 문제들이 좀 쉬운 편이었고, 그래서 합격 컷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도 좋고, 정직하게 공부한 만큼 합격 확률이 높아지니까 강의하기에도 좋은 시기였는데, 문제는 이때 재작년이네요. 22년에 합격 점수 82점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합격점이 너무 높이 올라가게 되면 이 시험의 난이도, 변별력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각 과목별로 꽈락이 있는데 다른 과목을 다 100점을 맞더라도 뭐 산재를 40점 이하를 맞았다 그러면 무조건 탈락이죠.
과락 점수 기준이 40점인데 합격점이 너무 높아지면 과락 점수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때 사실 산인공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다음 해인 2023년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민법, 산재, 자과 다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진짜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 예상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가 아마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전체 중에. 그래서 23년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24년에는 좀 이제 쉽게 출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세 과목 다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흐름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고요. 자과, 물리화학, 생물지학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면 페이즈 1의 시기는 그러니까 자과는 1차에서 이제 주력 과목이 아니고 비주력 과목이죠. 근데 실제 1차 합격 당락에는 자과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 민법이나 산재는 좀 정직하다고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신 만큼 점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민법이나 산재가 나한테 안 맞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하면 뭐 90점까지 가고 95점, 뭐 100점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민법 산재의 경우는. 자과는 그렇지 않고요. 열심히 하시면 65점 정도 가면 잘하는데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70점이면 천재 아니야 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예. 그래서 자과가 현재 비주력인데 오히려 이제 좀 1차 합격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근데 비주력인데 일부러 더 시간을 많이 투입하거나 그렇게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자과를 먼저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순서는 민법을 먼저 공부하고 산재를 공부하고 이제 자과를 중간중간에 끼워서 공부하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과는 좀 늦게 접근하는데 민법 산재를 공부했는데 괜찮아. 자과를 접근했을 때 생각보다 점수가 쉽게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현재는 이제 자과는 그런 위치에 있고 페이즈 2의 경우는 자과도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제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점수가 꽤 나오는 시기였어요. 페이즈 3는 뭐 워낙 다 어려웠고요. 자, 다음 테이블은 페이즈별로 점수, 합격점 등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페이즈 1에서 2로 갈 때 합격점이 한 8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즈 2가 쉬웠기 때문에. 페이즈 3는 딱 1년, 2023년이었지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합격점이 다시 8점 정도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페이즈 4로 가면서 다시 쉬웠기 때문에 한 6점 정도 올라갔죠. 자, 그 다음 테이블은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료라서 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이제 합격자의 평균이 나와 있어요. 이제 산재, 민법, 자과 순으로. 근데 산인공에서 매년 1차 시험이 끝나면 응시자, 뭐 3,000명 가까이 시험을 보죠. 응시자의 평균은 다 공지를 합니다. 산재, 민법, 자과별로. 그렇지만 계속 궁금했던 게 합격자가 도대체 몇 점을 맞는지는 공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합격자의 평균 정도를 맞을 수 있으면 1차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뭐 강의하시는 분들도 다 궁금해 했는데 한 번도 공지를 하지 않다가 2016년에 딱 한 번 자세한 통계치를 공지를 했어요. 실수인지.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한 거고 몇 개월 후에 그 공지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로 2024년까지 다시는 합격자의 평균을 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없는 자료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이때 당시 아까 페이즈 1의 시기였고 조금 어려운 시기였는데 뭐 자연과학에 대해서 자연과학의 합격점은 66점 정도가 됐죠. 합격자의 평균이요. 근데 합격자의 평균이라는 건 커트라인보다 높다고 봐야 되겠죠. 합격자 집단의 평균이니까. 뭐 산재는 85, 민법은 한 89 정도 됐죠. 어찌됐든 자연과학 합격한 사람들의 자연과학 평균점은 66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합격자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에 이제 66점, 합격자 평균이 66이었으면 이때는 이제 한 8점 평균이 올랐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은 그렇게 많이 못 오르겠죠. 한 6점, 7점 올랐다고 보면 70점대 초반. 다시 66점 정도로 낮아졌을 거고, 현재는 한 70점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 올해와 같이 좀 쉽게 나온 해에는 합격자의 평균은 한 70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온 해에는 합격자들의 자과 평균이 한 65점이나 6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과를 공부하실 때 목표치를 설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65점 정도가 쉽게 나오면 그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65점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5페이지고요. 예. 자과는 이제 민법과 산재도 각각 특성이 있지만 자과는 4과목의 특성이 있는데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물리의 경우는 이론이 별로 없고 거의 계산 문제에 가까워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을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하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라는 상담을 자주 받아요. 근데 그거는 좀 자연스러운 사실이에요. 물리나 화학의 계산 문제들이 거의 10문제 중에 한 7문제 가까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물리나 화학의 계산 문제는 이론을 공부한다고 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푸는 스킬을 따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은 자과 4과목 중에서도 강의를 좀 빨리 들어야 됩니다. 물론 민법 산재를 먼저 들어야 되지만 자과 4과목 중에 어떤 걸 먼저 강의를 들을까요 할 때는 물리 화학을 먼저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계산 문제는 또 따로 스킬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론 자체의 난이도가 4과목 중에서 물리 화학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론들을 이해하게 되는 성숙이라는 측면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물리하고 화학을 비교하면 화학은 좀 골치 아픕니다, 현재.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학은 4과목 중에 주력으로 삼으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그래서 화학은 가장 어렵고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은 방어 과목으로 대부분 생각하시고 그게 맞습니다. 화학은 이론도 출제가 되고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화학은 문제를 풀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과는 이제 4과목이라서 40문제를 푸시는데 60분을 줍니다. 근데 60분 안에 40문제를 다 푸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푸시는 분들은 잘 없고, 다 풀 수 있으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자과 측면에서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화학의 경우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문제 풀이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몇 년 전 문제는 전공자 기준으로 화학 한 문제 푸는데 한 10분? 비전공자면 13, 4분을 고려를 해야 되죠. 한 문제에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 나머지 과목들이 엉망이 되겠죠. 화학은 현재 굉장히 골치 아픈 과목이고 적절히 대응하셔야 돼요. 생물하고 지학은 공부하시면 이론 자체는 쉬워요. 근데 지학은 대부분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9개, 10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학은 목표치를 무조건 10개로 가져가셔야 돼요. 현재까지 16년 정도를 봤을 때 지학이 난이도가 높거나 공부를 했는데 높은 점수를 못 받을 정도로 출제된 적은 없어요. 매년 난이도 변동도 심하지 않고. 그래서 지학은 4개 과목 중에 선물 같은 과목이에요. 무조건 9개, 10개를 보셔야 돼요. 지학에서 뭐 7개 맞았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얘기 못 합니다. 생물은 지학처럼 난이도가 쉬운데, 이론 자체 난이도는 쉬운데 이론이 너무 많아요. 지학의 최소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론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생물의 경우는 좀 어렵게 나오면 대학 일반 생물학 이상의 이론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가끔 강의를 듣고 질문을 하세요.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못 맞춥니다.
전공자들도 만만치 않은 거기 때문에 짱돌 문제들이 몇 개 나왔는데 생물의 경우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버리셔야 돼요. 그냥 기본 이론만 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대학 일반 생물학 이상 이론 이런 거는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기본 이론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집중을 하고 어떤 부분을 가볍게 볼지 거기에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보완 내용으로서 이제 물리하고 화학의 경우는 문제의 난이도를 높일 때 물리하고 화학의 경우는 난이도를 높일 때 물리하고 화학은 기본 이론에 나오는 거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아도 대부분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 나오는 이론을 가지고 계산 문제들 많이 내는데 화학의 경우는 계산 스텝이 길어요. 그래서 전공자조차도 시간 내에 풀기가 힘들 정도의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계산 문제는 어떤 것들은 이제 손으로 써가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전공자도 그 시간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영역에서 출제되지만 계산 문제들이 과도하게 계산 스텝들이 길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에 의해서 난이도를 높입니다. 지학의 경우는 난이도가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10개. 근데 생물의 경우는 일단 기본 이론도 양이 많은데다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 이론에 없는 것들을 잘 출제를 해왔습니다. 소위 짱돌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방식으로 난이도 조정을 하기 때문에 대비하실 때 차이를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같은 얘기지만 4가지 과목에 대해서 연도별로 난이도를 보게 되면 지학은 가장 쉽고 연도별 난이도 변동도 별로 없어요. 생물은 난이도가 지학보다 높고 나머지 물리, 화학보다 낮은데 문제는 이런 정말 황당한 수준의 이론들이 끼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짱돌 문제들이죠. 물리하고 화학이 난이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난이도 변동도 굉장히 심하고 해마다 좀 쉬웠던 해도 있지만 굉장히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적절히 투입했을 때 어떤 과목별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지학의 경우는 단기간 안에 거의 10개 맞출 수준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 1차 시험은 과목도 많고 그렇게 수준이 낮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처음엔 의욕에 넘치지만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뭐 아주 뛰어난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힘들고 나도 열심히 했는데 별로 점수가 안 나오고 상승이 안 되는 것 같아라는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지학 같은 과목을 단기간 내에 빨리 잡아서 확 점수를 올리는 그런 방법도 추천할 수 있고요. 자, 생물의 경우는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올라가요. 빠르게. 근데 이제 짱돌 문제는 어차피 대응을 못하고 짱돌 문제가 아닌 수준의 문제까지는 그래도 4과목 중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리도 빠르진 않지만 이제 실력을 올릴 수 있는데 물리도 나중에 실제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풀어볼 때는 시간을 고려를 안 하면 나 꽤 점수를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시험장에서 직접 60분 안에 풀려면 못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 내가 풀 수 있는 실력하고 시간이 제한됐을 때 실력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나 화학은 공부하실 때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시간을 체크하셔야 돼요. 생물이나 지학은 필요 없어요. 생물이나 지학은 무조건 빠르게 풀 수 있는 거고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화학은 현재 5개 정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맞다고 봅니다. 예. 저는 생물 강의를 하고 있지만 원래 전공은 화학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화학을 공부해서 이제 생물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생물은 전공이니까 공부를 안 해도 화학은 공부를 안 해도 풀 수 있죠. 풀어보면 되게 황당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화학 선생님도 얘기를 하실 거예요. 화학 선생님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목표를 한 7개 정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화학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5개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예요. 화학 선생님이 얘기하는 7개를 목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열심히 해서
7개를 맞을 수 있는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게 합격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제 입장은 5개 이하로 틀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5개까지는 그래도 맞출 수 있게 하고, 6개나 7개를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운인 거죠. 그래서 화학은 좀 골치 아프고, 빨리 늘지도 않고, 처음에 목표치를 높게 잘못 설정하면 나중에 고생할 수 있는 과목이죠. 자, 다음은 네 과목에 대해서 각자 이제 자과를 공부하시면서 자신한테 맞는 과목별 목표 점수를 설정을 하시고 그걸 무조건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점수가 뭔가인데, 과거에는 아까 페이즈 1의 시기는 자과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약은 뭐 10개 맞출 수 있도록. 근데 생물의 경우는 안 보이네. 생물의 경우는 그때 어려워서 한 6개 맞추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현재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화학의 경우 4개 맞추시면 합격하는데, 물리의 경우는 이제 생물하고 비슷하게 6개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현재는 페이즈 2의 시기에 아주 쉬웠고, 페이즈 3에 잠깐 어렵겠지만 다시 쉬워졌기 때문에 아마 차년도, 여러분들은 차차년도에 시험을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때까지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목표를 수정해서 지학은 무조건 10개, 생물은 8개, 9개까지 보실 수 있고요. 물리도 한 8개, 화학은 말씀드린 대로 쉬워졌지만 화학은 쉬워도 쉽지 않습니다. 5개 정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학은 다 맞는다고 생각하고 9개 맞고, 물리하고 생물을 합쳐서 15개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화학은 5개. 그러면 충분한 합격점이 됩니다. 9개, 15개, 5개면 72.5기 때문에 72.5점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맞았어?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목표로 하시면 좋고, 실제로 달성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주력 과목 문제인데, 이제 자신의 그 자연과학 전공이 있으시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대부분이 비슷하실 것 같고요. 주력 과목은,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한 과목으로 잡긴 좀 힘들다, 아니, 단순하게 잡긴 힘들고요. 주력은 일단 무슨 전공이든 지학을 주력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물하고 물리를 2차 주력으로 같이 잡으시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다음 마지막에 화학은 방어로 가시는 게. 화학 전공자한테도 화학이 정말 자신 있어도 한번 이런 방식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화학이 워낙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공자별로 써놓긴 했는데 큰 차이는 없고, 전공이 특별히 없거나 전공이 있어도 기본 뼈대는 유사할 것 같아요. 현재 저의 결론이고, 지학이 주력, 1차 주력, 2차 주력이 생물과 물리, 그리고 한 15개 정도를 목표로 하셔서 달성하시는 게 좋고, 화학은 적절한 시간 투입해서 5개를 확실히 맞출 수 있으면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는다. 뭐 1차 주력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과에 막 무리한 시간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 얘기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화학은 그럼 5개 맞추면 되니까 공부 조금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과목만큼 열심히 하고 시간을 투입하면 5개를 확실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진짜 10개 중에 2개 맞출 수도 있습니다. 화학의 경우. 그다음에 이건 별거 아닌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험에 실전에 가서 자과 문제집을 받으시면 순서가 물리 10문제, 화학 10문제, 생물 10문제, 지학 10문제 돼 있어요. 이렇게 넘기면서. 그 페이지대로 물리부터 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안 되고, 내가 물리 전공자라, 화학 전공자인데 물리, 화학 천재다,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이론 과목인 지학하고 생물을 먼저 푸셔야 돼요. 둘 중에 자신 있는 거 풀어서 2개 풀고, 가능하면 그 다음 물리, 화학은 남은 시간을 다 때려 넣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안전해요.
그래서 시간을 고려해보면 생물하고 지학은 60분 중에 한 15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열심히 하셔서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10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두 과목 합쳐서 잘 하시는 분은 그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물리는 15분 투입하면 한 20분 투입할 수 있고, 그러면 뭐 화학은 25분이나 생물지학이 10분이면 30분 정도 투입할 수 있는데, 30분을 투입해도 화학은 다 풀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은 요 정도가 표준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약간씩 바꾸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과목별 학습 방법은 대충 다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예. 생물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전형적인 짱돌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나는 생물을 전부 다 열심히 해갖고 짱돌 문제까지 맞추겠다.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물은 기본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을 잘 찾아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공부를 긴 시간을 하고도 길을 잃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물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출제가 안 되고 가능성이 낮은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리하고 화학은 말씀드린 대로 강의를 좀 초반에 일찍 들으시고, 추천하는 방법은 물리, 화학은 기본 이론 아무리 잘 알아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푸는 스킬 자체는 달라요. 그래서 스킬이 생기도록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민법이 휘발성이 굉장히 높죠. 공부해 보시면 진짜 방금 페이지 덮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래도 이해독 때는 그 수많은 페이지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고통스러운데, 물리나 화학의 계산 문제들에 대한 푸는 스킬도 민법만큼 휘발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는 바쁘시더라도 물리나 화학은 뭐 일주일에 몇 문제 아니면 뭐 하루에 한두 문제라도 계속 계산 문제 푸는 스킬을 반복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푸실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거고, 작은 수의 문제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스킬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추천하는 방법이고, 물리화학은 문제를 푸실 때 무조건 타이머를 재서 시간을 써 놓으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나는 지금은 3분이 걸렸는데 한 달 후에는 2분 30초가 걸렸고, 그 다음 달에는 4분이 걸렸고, 그걸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난이도, 내가 느끼는 물리와 화학의 난이도도 같이 기록을 해 놓으시면 그게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화학의 경우는 10문제를 다 접근할 수는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시험장에서 화학 문제를 딱 10문제를 접했을 때, 이 문제 내가 1분 이내에 풀 수 있는 문제다. 이건 2분 걸린다. 이건 3분 이상 걸린다. 이거는 내가 못 푸는 문제다를 바로 식별하실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화학 실력도 높아져야 되지만 내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평소에 화학 문제를 풀 때 난이도와 시간을 항상 기록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을 중요시할 건, 모든 과목은 기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특히 생물은 말씀드렸듯이 영역이 넓고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출을 가이드라인으로 봐서 기출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공부하시다 보면 처음에 이제 뭐 미리 시간을 내서 자과를 먼저 해놓으시고 민법을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시기에 곧 진입하신다면 민법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민법을 처음 시작했다 그러면 민법 이해독 하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저도 옛날에 1차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머리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두세 달이 지나갑니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민법 복습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 싶은 시점에 이제 산재법 특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상표법이 시작이 되고, 다른 친구들은 자과를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죠. 어떡하지? 그래서 상담을 해요. 이런 상황인데 강의 듣는 걸 좀 중지하고 기존에 들었던 민법을 확실하게 올리고 그 다음에 특허법을 올리고 나서 차근차근 들어야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계속 힘들어도 내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도
복습은 최대한 하면서 강의를 초반에 빨리 들으셔야 돼요. 모든 과목. 민법, 산재 3과목, 자가 4과목을 기본 강의는 최소한 몇 개월 내에 다 들으셔야 돼요. 이유는 잘 모르더라도 강의를 들어놔야지 이 과목의 특성이 어떻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지, 나한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 쉬운 과목인지 빨리 파악을 해야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본 강의나 강의 듣는 걸 미루시면 나중에 8과목 중에 지금 한 4과목 정도는 괜찮고 나머지 잘하면 되겠네라는 시점에 어떤 과목이 나한테 너무 안 맞으면 전체 전략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복습을 조금 줄이더라도 강의 스케줄은 학원에서 제시하거나 보통 하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거를 놓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해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강의는 내가 잘 모르는 것 같더라도 좀 빠른 시기에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자신이 있으면 기본서로 독학을 하시거나 그거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초기에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는 전략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 부분, 사실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을 몇 개월 공부하시면 이 내용들을 다 아시게 돼요. 화학이 진짜 더러운 과목이구나. 내가 함부로 뭐 고득점을 하겠다는 생각이 잘못됐구나라고 수정하시게 되는데, 그걸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미리 말씀드리면, 시행착오를 적게 겪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은 생물 내용이고, 생물은 이제 영역별로 출제 방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대응 방식도 다릅니다. 근데 그 설명을 뒤에다 쭉 써놨고요. 지금 뭐 이것까지 설명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는 각자 그 과목 선생님들한테 전략을 얻어내셔야 되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생물 16년치 정도에 대해서, 이건 연도죠. 위쪽은 연도로 되어 있고 좌측은 이제 생물의 영역이에요. 영역별로 다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영역별로 출제자도 좀 달라요. 그래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되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앞쪽은 이제 생물의 기초인데 여기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문제에 출제된 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꼼꼼히 안 하시면 뒤쪽을 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성을 썼는 형태가 돼요. 출력 자료에 다음 페이지에 큰 테이블로 다시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수준을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여기 파란색 부분은 세포과 광합성, 그 다음에 뭐 세포 분열, 그 다음에 유전자의 복제, 전사 번역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렵지만 출제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깊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깊이 내가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출제가 안 되니까. 뼈대가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전학 부분인데, 유전학은 애매합니다. 쉽게 나오면 맞출 수 있지만 어렵게 나오면 전공자도 대응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당히 방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생명공학 기술, 아래쪽 카테고리 7번은 분자생물학 쪽인데, 얘도 현재는 이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출제되고 있지만 앞으로 황당한 이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커버 못 합니다. 뒤쪽에 다 내용들을 써놨으니까 뭐 간단히 메모하시는 건 좋은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생리학 부분인데 인체 생리학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방어입니다. 인체 생리학을 뭐 열심히 해서 나는 무조건 맞추겠다?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부분들은 출제한 분들이 이제 생물학을 공부하신 분들이고, 여기는 메디컬 닥터,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출제 경향이 달라요. 난이도도 중구난방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출제할지 앞으로 예상해봐라 하면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까 파란색 부분은 대충 예상이 되고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생리학은 그렇지 않고요. 현재 출제되지 않고 남은 중요한 영역들도 많고, 예상해보라 그러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적정한 시간을 투입해서 방어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노란색 부분, 여기는 이제 대부분 쉬워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분류학이라고 일부가 좀 현재 골치 아프게 출제가 됐는데,
기출문제 몇 문제를 보면 수준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그 기출문제 수준까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마지막에 이제 생태와 환경 부분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과거에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2016년 이전에는 여기는 책만 잠깐 읽어보면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가 여기 빈칸은 이제 출제가 안 된 거죠. 출제가 안 되거나 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질소순환이라는 게 두 번 출제가 됐어요. 여기 생태 부분은 모든 이론이 다 쉽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좀 까다롭고 암기할 게 많은 게 질소순환이에요. 그래서 질소순환 가장 까다로운 부분을 연달아 출제했고, 그다음에 우점식물이나 이제 열대우림은 같은 계열의 문제인데, 얘는 생물학자들도 잘 공부 안 하는 좀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과거에 너무 쉽게 냈더니 정답률이 너무 높았겠죠. 그래서 생태 쪽은 출제를 안 하거나 출제해도 가장 까다로운 부분을 찾아서 출제하거나 지엽적인 걸 출제해서 좀 정답률을 낮추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공부하실 때는 보시면 쉬워요. 쉽지만 이상하게 까다로운 지엽적이거나 그런 지문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생물은 시사성 있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몇 년간 전 인류를 괴롭혔죠. 근데 아직 출제가 안 돼서 2025년이나 2026년에는 한 문제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질병이나 아니면 올해 노벨상을 받는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 그러니까 뛰어난 생물학적 노벨상 성과 같은 건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기본서에 없어도 출제가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시사성 테마 무료 특강이 있어요. 계속 몇 년째 해오고 있고, 다음에도 계속 올릴 거고, 내용이 바뀌면 다시 동영상을 올릴 거고요. 그거를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생물은 영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공부하셔야 되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뭔지, 가볍게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뭔지를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드립다 공부하시면 피 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생물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거 정도 말씀드리고,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과 네 과목 특성 미리 좀 알고 계시는 게 유리하니까 말씀드렸고, 생물의 특성은 여기 한 5페이지 정리해 놨는데, 지금 보셔도 용어를 잘 모르셔서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생물 강의를 듣거나 공부하실 때 조금 용어에 익숙해지면 그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출제 경향에 맞게 보고 있는지 몇 번 체크를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열심히 만든 거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